네, 안녕하세요. 박종경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제 경매를 왜 해야 될까? 뭐, 부자들도 경매를 할까? 경매에 관심이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뭐 뉴스에서 이런 게 많이 나왔어요. 뭐 경매 낙찰가가 뭐 실제 뭐 거의 뭐 매매 수준이다, 금매 수준이다. 일정 부분 맞습니다. 그건 이제 아파트에 해당할 때의 문제고요. 다세대 빌라나 뭐 아니면 다가구 주택이나 토지, 상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이제 주택에 대해서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게 이제 좀 중요하고요. 경매를 왜 해야 될까? 이런 거에 대해서 뭐 경매를 해서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꼭 경매가 아니어도 상관은 없겠죠. 대부분의 분들은 어떤 식으로 돈을 벌고 계시냐? 이렇게 이제 질문하면 당연히 제일 먼저 나오는 거는 근로일 겁니다. 근로. 내가 일을 해서 회사에서 월급을 받아서 이렇게 해서 돈을 벌고 있겠죠. 자, 근데 이제 근로를 하면서 소득을 올리는 게 가장 당연하고도 처음에 시드머니가 없을 때 너무나 당연하고도 일반적인 거지만 근데 이런 생각이 드실 때가 있을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일을 할 수 있을까? 돈을 언제까지 근로를 하면서 모아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인간은 어쩔 수 없이 퇴직을 해야 되는 존재죠. 이 퇴직을 해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일로만 내가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당연히 고민이 되는 게 부업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자산을 통해서 내 생존을 보장을 받는다거나 이런 부분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근로를 할 수 있는 기간은 몇 살이냐면 대체적으로는 물론 뭐 정년을 채우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제 주요 직장에서 퇴직하는 나이가 이제 49세로 조사가 되고 있어요. 물론 대기업이냐 공무원이냐 일반적인 중소기업에서 이제 재직 중이신 분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겠지만은 이게 어떤 게 평균이냐라고 하면 49세라는 거죠. 평균 퇴직 연령이 49세면은 그 49세 이전까지는 물론 근로를 할 수 있고 그 이후에도 다른 직장에 취업을 할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보이는 모습은 그 49세 이후에 다른 직장을 취업한다고 하더라도 원래 다니던 직장의 월급보다는 훨씬 적게 받을 수밖에 없다. 보통은 대체적으로는 최저시급 수준으로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 최저시급 수준으로 받게 되었을 때 그러면 다른 생존 방법이 있어야겠죠. 물론 뭐 최저시급을 유지하면서 돈을 모을 수도 있겠지만 이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부분이죠.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사실 이렇게 최저시급을 받는 일자리도 구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장담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은 다른 돈을 버는 방법을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제가 그나마 제시할 수 있고 변호사의 업무 영역이기도 하지만 이 변호사가 조금 그래도 추천드릴 수 있는 어떤 돈 버는 방식이 경매예요. 왜 그러냐면 다른 투자 방식은 대다수가 미래를 예측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투자 예를 들면 주식 투자를 제일 많이 하시잖아요. 전형적으로 미래를 예측해야 되는 투자예요. 자본주의 경제가 성장을 하고 이래서 이제 그냥 넣어놓기만 하면 오르는 이런 구조인 경우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는 어떤 회사든 어떤 뭐 ETF든 이거는 외부적 변수나 외부적 요인에 따라서 굉장히 큰 변동이 가능하죠. 주식 투자는 대표적으로 그런 투자인데 경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미래를 예측하지 않아도 되는 투자이기 때문이에요. 미래를 예측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뭐냐면 내가 이 경매를 통해서 낙찰을 받을 때 현재 시세를 기준으로 해서 일반 시세보다 싸게 낙찰을 받으면 보통 싸게 낙찰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싸게 낙찰을 받으면 이걸 통해서 바로 이득을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미래 예측이 필요하지 않은 분야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주식을 제대로 예측하고 기업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고 하면 엄청나게 고소득을 올릴 수가 있을 겁니다. 엄청난 투자 차익을 올릴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한 사람들은 100명 중에 5명이 되지 않을 거예요. 일반적인 그 소득을 올리시는 분들의 경우 자신의 시드머니를 지키면서 투자할 수 있는 방식이 주식보다는 제 개인적인 경험상으로는 경매인 경우가 훨씬 많았습니다. 물론 경매도 권리 분석 잘못하고 뭐 굉장히 뭔가 잘못하면 잃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이제 주식 투자나 이런 것에 대비해서는 위험성이 확실히 낮은 편이다. 왜냐? 시세보다 싸게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싸게 사서 원시세대로만 팔아도 당연히 이득을 남길 수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전한 투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경매의 장점이 또 하나가 더 있어요. 뭐냐면은 경매는 일단은 국가가 진행하는 절차예요. 그래서 국가가 나름대로 자료도 조사하고 신뢰를 할 수 있게끔 이제 제도를 구성을 해놨습니다. 적어도 파는 사람에 의해서 사기를 당할 일은 없다는 뜻이에요. 근데 실제적으로 신도시 분양이라든지 뭐 공실나는 것들을 보면은 제가 변호사로서 사건을 진행을 하면은 대부분 이 상품이 얼마나 좋은 상품인지를 홍보를 막 해요. 홍보를 막 해서 이거를 되게 부풀려가지고 뭐 예를 들면 원래는 5억짜리 가치인 거를 7억, 8억에 매도를 합니다. 분양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해서 돈을 버는 거죠. 근데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상 사기를 당한 것과 다름이 없어요. 근데 적어도 부동산 경매에 있어서는 허위 광고나 기만 광고나 이런 것은 전혀 없다. 그리고 솔직하게 써줄 수 있는 자료는 국가가 공인된 기관, 감정평가사한테 의뢰를 해서 감정가도 산정을 하고요. 또 기본적으로 물건들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그 정보를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통 매각 물건 명세서나 현황 조사 보고서나 또 감정평가서에서 이런 부분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만 제대로 검토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적어도 파는 사람에게 사기를 당하지는 않는 그런 구조라는 거죠. 그리고 경매가 싸지는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다들 경매가 싼데 왜 쌀까? 왜 싸지냐면은 파는 사람의 의지가 없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1억짜리 집을 이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걸 정상적으로 매도를 하고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는 제 시세대로는 받아야 돼, 또는 시세보다 더 이상 받아야 돼라는 의지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따라서 무작정 깎을 수가 없는 노릇이에요. 근데 경매의 경우에는 파는 사람이 이미 없어요. 왜냐면 강제로 팔리는 거기 때문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든 지금 소유자든 내가 원해서 파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가격에 있어서도 파는 사람이 뭐라고 조절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매라는 절차는 싸게 살 수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국가가 공인한 절차를 통해서 매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사기를 당할 위험은 없다. 그래서 제가 변호사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리스크가 낮은 편이다. 내가 실수만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내가 권리 분석이나 내가 어떤 아예 잘못된 분석을 하지만 않으면 적어도 사기를 당할 일은 없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경매의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쯤 되면 조금 궁금하실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부자들도 경매에 관심이 있을까? 경매 물건에 따라 좀 달라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 경매 물건에 따라서 다른데, 부자분들이 굉장히 관심 있는 자산은 뭘까요? 토지나 건물 같은 것들입니다. 근데 토지나 건물, 물론 주거용 주택도 포함. 근데 이 토지나 건물, 상업용 빌딩이든 아니면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부자분들하고 제가 솔직히 사건으로도 만나고 또 경매 관련 상담으로도 만나고 이렇게 하면은 다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경매에도 관심이 있으세요. 사업을 해서 돈을 버신 분들도 리스크를 많이 감안을 하고 사업에 뛰어들어서 성공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되게 천천히 하나하나 자산을 쌓아 올려서 부자가 되신 분들도 있어요. 정말 성실하게 일을 하면서 투자를 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에게 굉장히 경매는 매력적인 투자 대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낙찰을 받는 분들이 실수만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안전하게 자산을 불려나갈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부자분들은 누구보다 그 돈에 대한 관점이나 돈에 대한 감각이 뛰어나신 분들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물건을 굉장히 싸게 사올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매력을 느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제 직접 만나고 여러 분들을 만나면서도 느꼈지만 대체적으로 부자분들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하나라도 더 있는 거, 그리고 하나라도 더 아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다. 다만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요즘에 다른 채널들 보면 너무 과장을 해요. 경매로 무슨 거의 완전 인생 역전을 하는, 물론 인생 역전을 하시는 케이스도 있죠. 사실은 대부분의 분들이 원하는 건 이 경매를 통해서 한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정도 수입을 올리시는 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신다고 하면 경매는 최고의 투자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경매 사건을 통해서 기적의 수익을 올리는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소송으로 경매 사건을 많이 접하는 게 유치권 관련해서나 등등등의 특수물건 관련해서는 그 변호사들이 제일 많이 접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려요. 천천히 불을 쌓으셨으면 좋겠다. 저는 한 방에 이렇게 불을 폭발적으로 늘리시는 방식보다는 차근차근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늘리는 방식을 선호하는데, 경매가 그러기에 굉장히 좋은 투자예요. 왜 그러냐면 경매는 공부를 하면 할수록, 법률 지식이든 여러 가지 부동산 공부를 하면 할수록 조금씩 수익성을 올릴 수 있는 그런 투자 방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특수물건에 대해서 공부를 해서 이 부분을 하나 낙찰을 받아보신다거나 이런 부분들로 불을 천천히 늘려가실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리스크를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매를 해야 되는 이유가 일반적인 소득이신데 자산을 쌓기가 조금 어렵다, 너무 이렇게 모이는 돈이 천천히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리스크를 줄이면서 자신의 시드머니를 지키면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셔야 되기 때문에 경매가 굉장히 좀 좋은 투자 방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점차 이거는 공부를 하는 것과 어떤 수익성이 비례할 수 있는 게 경매이기 때문에, 저는 주식은 수익성하고 공부가 반드시 비례한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어느 정도 주식의 경우에는 그 재능이 있어야 된다고 믿어요. 왜 워렌 버핏이라는 이제 엄청 그 주식에 있어서 최고의 투자자라고 불리시는 분도, 어떤 분들은 이 주식의 가치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만 알려줘도 이해하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영원히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경매의 경우에는 내가 공부를 조금씩 더 하면 할수록 투자할 수 있는 어떤 대상이나 방식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이 공부의 양과 이거 내가 들어가는 노력의 양과
어떤 수익성이 살짝 비례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처음에 이제 천천히 이제 부를 늘려가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런 방식을 한 번쯤은 선택을 해보셔도 굉장히 좋을 것이다라고 저는 좀 장담을 합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